집을 짓다. 나카무라 요시후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돌아가고 싶은 낭비 없고 간소한 나만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하여. 잘난 체 하지 않고 편안히 감싸주는 그런 집다운 집을 만들어주세요. 오두막에서 집으로. 남자아이는 나무 위에 오두막을 짓고 여자아이는 인형의 집을 짓는다. 꽤 오래전 필립 존슨의 저서에서 이 구절을 읽고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에 마음 한쪽이 아련해졌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 말이 제 마음 저 밑에 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그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실마리와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일 테지요. 요즘은 별로 쓰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사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면 누구나 나무 위에 자기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을 테고 그중 몇몇은 실제로 그런 집을 짓느라 진땀깨나 흘렸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말입니까? 물론 저 역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해안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부지런히 나무를 타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물론 어렸던 터라 나무 위에 그럴싸한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나뭇가지에 널빤지, 대나무, 낡은 담요 등을 이용해 둥지 같은 거처를 만들거나 누워 잘 수 있는 의자를 달거나 하면서 무척이나 즐거워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나무 위의 거주자였던 셈이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나무 타기를 몇 안 되는 제 특기 중 하나로 친답니다. 제 오두막 바닥에 앉아서 등받이에 기대면 오른쪽에 가로로 긴 창문으로는 아이리스 파셀, 왼쪽의 창문으로는 골짜기를 바라다볼 수 있답니다. 하여튼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당연하게도 저는 여전히 오두막 같은 건축물에 무척이나 마음이 끌립니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오두막의 이미지가 제 건축의 밑바탕을 이루는 원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오두막, 풍차가 달린 오두막, 목탄을 만드는 오두막, 파수꾼이 머무는 작은 오두막 등 오두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축물은 언제나 신기한 매력으로 저의 가슴을 콩닥콩닥 설레게 합니다. 둥지를 짓는 본능. 그런 오두막을 찾아 지금까지 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숲속의 생활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오두막이 월든 호수 근처에 복원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원두막과 애초에 원두막에 지어져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알바 알토가 자신을 위해 설계한 사우나 오두막을 보러 핀란드에 가기도 했고 한국의 온돌방을 견학하며 돌아다니기도 했지요. 만년의 다카무라 고타로가 혼자 은둔하던 이와테 현다로 마을의 오두막은 지금도 제 마음속 한 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리처드 로저스, 영국의 건축가가 땅에 반쯤 묻히도록 지은 오두막에도 언젠가 꼭 숨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또 가모노 조메이, 일본 중세 문학가의 거처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하다면 맨 먼저 찾아가 보고 싶은 오두막 중 하나입니다. 그깟 오두막에 왜 그렇게나 집착하는지 제 자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오두막과 집을 비교해 본 후에 오두막에 있고 집에는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것이 오두막만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둥지를 짓는 본능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제 가슴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작은 등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두막에는 인간이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둥지를 짓는 본능이 선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제 가슴을 그리도 뛰게 만들고 마음을 들뜨게 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두막에 심취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매력을 저는 프랑스 남부의 코트다쥐르 근처에 있는 제가 가장 자주 찾아갔던 르 코르비지에의 휴가용 작은 별장에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 4평짜리 오두막은 세계 곳곳에 갖가지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담은 다양한 집을 설계했던 전위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용도도 기능도 구조도 설비도 따지지 않고 하나부터 10까지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잘라내고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 결과로 남은 자신의 강렬한 채취가 배어있는 둥지를 짓는 본능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거기서 저는 오두막이 집으로 부하기 직전에 꿈틀거림 같은 기운을 사무치게 느꼈지요. 그곳에 갈 때마다 사슬에라도 묶인 듯 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 안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탄생의 드라마가 그곳 작은 실내 한켠에 가득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집의 원형, 원룸. 그렇다면 오두막이 집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힌트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역시 오두막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두막의 구상안입니다. 요절한 시인 다치하라 미츠조는 건축가로서도 촉망받는 재능을 지녔는데 유감스럽게도 짧은 생애 동안 실제로 만든 건축 작품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매력에 넘치는 구상안을 몇 개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히아신스 하우스라는 작은 집에 대한 구상인데 처음에는 이 집을 자신의 서재 겸 침실로 쓸 계획이었는데 마침 그 무렵 미주도베 아사히라는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터라 두 사람의 신혼집이 될 수도 있었지요. 뒤에 나오는 스케치와 평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베쇼 누마 곁에 집을 짓고 주변에 포플러를 심은 외관은 젊은 시인과 그 안에 꿈과 생활을 담은 간소한 작은 상자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원룸 주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건축가 L.A. 맨델존이 남긴 건축가는 원룸의 건물로 기억된다라는 명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주택의 명작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집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원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지은 집이 바로 원룸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낭비 없는 간결한 집, 그 안에 허식 없는 삶. 여기까지 쓰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주택은 원룸이나 아니면 한없이 원룸에 가까운 주택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생활을 집어넣는 간소한 상자와 같은 집. 집은 결국 상자여야 한다. 나만의 집 짓기 원칙 6가지. 첫째,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집. 그 장소에 어울리는 물건, 건물. 두 번째, 소재나 형태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집. 세 번째,
그 자리에 어울리는 집. 네 번째, 가족을 너그러이 포용할 수 있는 집. 다섯 번째,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집. 여섯 번째, 공간에 힘을 주는 가구가 있는 집. 집을 짓다. 비 오는 날 현관 앞에 서서 허둥거리지 않고 우산을 접은 뒤에 코트에 묻은 빗방울을 천천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가 있는 집이었으면 합니다. 방으로 내리쬐는 이 햇살, 고요히 감도는 이 평온, 차갑고 깨끗한 이 공기, 흐르는 음악에 의해 정지된 이 시간. 건축가는 이런 그림 한 장에도 동경과 선망의 뜨거운 한숨을 내뱉는 인종이라는 사실을 몰래 고백해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득 멈칫합니다. 과연 제가 설계해온 집들은 저렇게 주저없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감싸 안았을까요? 제가 디자인한 가구는 저렇게 어색하지 않도록 나날의 생활에 녹아들었을까요? 영화 8월의 고래에 등장하는 바다를 바라보는 노 자매의 모습에서 자매를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촬영 당시 90살인 미국의 배우 릴리언 기시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낡은 가구의 먼지를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래된 집에서 오래된 가구를 닦는 그녀의 익숙한 몸짓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집을 문으로 차단된 상자, 즉 그저 방들의 집합체로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넓은 방 안에 누군가 홀로 외로이 남겨져 있는 곳이 아닌 생활의 모든 것이 한 지붕 밑에 조화롭게 자리 잡아 어디서나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 바로 그런 집이 몸에 맞는 평상복과도 같은 집이 아닐까요? 집이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가족의 삶을 담아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유일하게 너그러이 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을 때 집은 점차 가정으로 숙성되어 갑니다. 저는 그런 집을 힘 닿는 한 열심히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